과거에는 이제 오히려 최고 수축기 혈류 속도가 빠르면은 이게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걸 알려져 있다고 나타난 연구들은 있었지만, 이러한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심혈관 사고가 일어나는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특히 이제 확장기 말 속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저희가 확장기 말 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보통 말초 쪽에 어떤 저항이 증가했다는 걸 갖다가 나타낸 지표인데, 이런 분들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많이 일어난 걸로 나타났고, 결국 추정해 본 건데, 결국 이렇게 된 거는 이런 간은 작은 혈관에,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있음을 갖다가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또 확장기 말에 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혈관이 그만큼 딱딱해져 있다는 걸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확장기 말 속도가 떨어져 있는 군을 다른 인자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분들이 전신에 이제 염증 소견도 조금 더 많이 증가돼 있었고요. 심장의 이완기 말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경동맥의 확장기 말 속도라는 것이 전신적인 염증 소견과 심혈관 질환의 조기에 악화 소견을 갖다 나타내준 인자인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을 111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평균 나이는 60세 정도고, 남자가 한 57% 되는 환자분인데, 이 환자분들의 한 57%는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고, 한 23%는 당뇨병이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60대 남녀군이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평균 5.5년 정도 경과 관찰을 했더니 한 6%에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심부전증으로 한 입원이 있으셨고요. 이 빨갛게 보이는 이 혈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혈관이 경동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경동맥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대동맥은 심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은 우리가 전신의 혈관을 나타내주는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로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 경동맥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이 전신의 혈관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특히 심장혈관, 이 안에 뇌혈관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본 것 같이 이 경동맥 쪽에 동맥경화반이 있거나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 머리로 가는 이 혈류 속도가 감소되어 있으면은 이 뇌혈관뿐 아니라 전신혈관, 특히 심혈관의 병까지도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분은 40대 건강한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움직이는 이게 총경동맥이라는 거고요. 요 밑에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게 경동맥의 내막입니다. 이쪽이 두꺼워져 있으면은 위험군인데, 이분은 이제 두께가 0.9 미만으로 두꺼워져 있지도 않았고요. 여기 동맥경화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연구에서 측정한 혈류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번에서 저희 경우에서 확장기 말 속도가 29.98cm/s로 나왔습니다. 즉, 우리 이번에 이제 그 기준점이 됐던 15.9cm/s보다 훨씬 더 큰 분이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합했을 때 이 환자분은 향후에 심뇌혈관 사고가 일으킬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희 연구를 통해서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환자분이시고요. 반면에 이 환자분은 경동맥을 했을 때 내막 쪽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동맥경화반이 와 있는 걸 보일 수 있고요. 혈류는 뭐 그냥 잘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이 속도를 측정한 걸 보면은 이쪽에 확장기 말 속도가 11.24cm로 감소돼 있었습니다. 혈류 속도에 의하면은 이분은 향후에 5년 후에 그러한 저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은 심뇌혈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아까 전 분에 비해서 1.2배 이상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는 요즘 대부분의 심혈관 검진에서 다 하고 있는 소견입니다. 근데 경동맥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는 경동맥의 두께, 경동맥의 동맥경화반,
혈류 속도 이렇게 세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 많은 기관에서는 경동맥의 두께만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동맥의 두께라는 것은 1mm를 0.7mm, 0.8mm, 0.9mm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측정하는 데는 적어도 혈관 검사에 대한 많은 경험이 쌓여 있고 입증된 데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까 동맥경화반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경동맥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봤었던 총경동맥의 속도는 비교적 오차 범위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경동맥 두께와 경동맥경화반의 유무 그리고 경동맥의 속도를 갖다 세 개를 입증된 기관에서 측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위험인자 가진 분들한테 조금 더 이 환자분한테서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해 줄 수 있는 근거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